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거꾸로 불러도 이름이 똑같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은 불구속입니다. 아직 소환 조사도 안 됐는데 뭐 불구속 입장이 정해졌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띄운 건 박지원 의원인데요.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예. 남편인 조국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부를 그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도 부양해야 하니까 얼핏 맞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왜 그런 건지 실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부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런 관행이 실제 존재하긴 합니다. 사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부부 중에 한쪽만 구속한다는 관행이 실제 검찰과 법원 내부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는 무시 못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나 또 어린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검찰도 생계 유지를 고려해서 이제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한쪽만 구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알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그 김영재 원장과 박채은 부부의 경우에 부인만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태강그룹 횡령 사건 때도 이호진 회장은 구속이 됐지만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특수부장 시절에 가족을 다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부부 양쪽에 다 죄가 있는데 한쪽만 네. 처벌이라는 건 뭐 구속이라는 건 처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한쪽만 구속하고 다른 쪽은 구속 안 한다. 이게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한쪽은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은 구속을 하고 다른 한쪽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처리를 한다면 불구속 처리를 받은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 구속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 구속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1982년도에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 그리고 1999년도에 임창열 전 경기지사와 아내 주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 그리고 죄질 그리고 가담 정도 이런 걸 다 따져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국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세요? 일단은 여권에서는 정 교수만 구속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방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물론 조 장관한테 영장이 반드시 청구될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사 내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 씨 일가에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이 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정 교수 측은 조범동 씨 잘못을 정 교수가 덮어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조범동 씨 측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정 교수 측의 발언에 화가 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갈등이 이 조국 부부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 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털어놓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물음표에 대한 끝맺음 어떤 느낌표로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조국은 불구속 이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는 바로 관행과 죄질 사이로 해봤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바로 직감적으로 저 느낌표를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나경원의 무리수 왜입니다. 나경원의 무리수.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 당한 의원들 가산점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을 좀 엄청난 펴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 건지 이걸 취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취재했는데요. 나 원내대표가 그리는 그림을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표창장 수여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뭐 저 장면을 보시고 많이들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나 원내대표가 사선이고 정치적 그렇습니다. 경험도 많은 분인데 저런 비판 여론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근데 뭔가 왜-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벤트를 예. 했느냐 이게 지금 관심인데 원내대표 임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기 문제요? 그렇습니다. 이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초에 끝이 납니다. 근데 내년 4월 총선까지는 한 4개월 정도 남는데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4개월 더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직을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언론의 총선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내년 총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의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당원 당규에도 이 4개월짜리 원내대표 어떻게 뽑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는데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론.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면 결국엔 임기 4개월짜리 새로운 원내대표를 또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임기 4개월짜리는 아니고요. 1년이 보장되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이 돼서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그러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현재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 당한 의원이 모두 5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이 1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9명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들을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고 의총에서 임기 연장에 큰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쟁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3선, 4선 의원들 중에는 나도 한번 이번에 해봐야지 공천 앞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수개월 전부터 3선, 4선 의원들 중에서는 원내대표직에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지 못했고 또 여권에서 또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해서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여 공세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참 만만치 않은데 내부에서는 정치 게임이 아직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느낌표 어떻게 정리할 수 자, 있을까요? 그래서 나경원, 무리수 외의 느낌표는 경쟁자 동작 그만이라고 해봤습니다. 동작 그만. 나경원 의원의 또 지역구가 동작이니까 이거 뭐 아재 개그인가요? 비슷한 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의원 지역구가 동작구니까 저런 얘기도 뭐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싶네요. 네. 오늘도 정치권 속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네.